서울 동대문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다.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시장 곳곳에서 물건 나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런데 먹자 골목 끝 조그만 분식집에선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이 이 가게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미자네가 또 늦게 여네. 그래도 10시 되면 열겠지. 항상 그래.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미자네 분식집은 언제나 10시 정각에 문을 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말입니다. 드디어 10시. 철커덕 소리와 함께 나타난 건 72살의 정미자 할머니입니다. 평범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앞치마, 그리고 머리엔 하얀 수건을 두른 모습이죠.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동네 분식집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걸음걸이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익혀진 경계심과 낮은 긴장감이 깃들어 있죠.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길 양쪽을 자연스럽게 훑어보며 걷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체화된 움직임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늦으시네요. 그래도 정확히 10시잖아. 단골 학생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정미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죠. 앞치마 끈을 묶으며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다뤄온 사람처럼 말이죠. 떡볶이 2인분이요. 어묵 국물 좀 더 주세요. 학생들의 주문이 쏟아집니다. 정미자는 묵묵히 떡볶이를 저으며 어묵 국물을 건네주죠. 그런데 떡볶이를 젓는 주걱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리듬감 있게 마치 무언가를 휘두르는 듯한 동작으로 떡볶이를 뒤적이는 모습이 묘하게 위압적이에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뭐 하셨어요? 호기심 많은 여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학생을 바라봅니다. 그 짧은 순간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스치고 지나가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찰나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김밥 말고 살았지. 쓸쓸한 미소와 함께 다시 떡볶이를 젓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저 웃으며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옆 가게 상인들은 정미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시선이죠. 시장 한편에선 젊은 남자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검은 옷에 번쩍이는 금목걸이, 누가 봐도 건들거리는 행색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동대문 양아치라고 부르며 상인들 앞에서 위세를 부립니다. 야, 여기 보호비 안 냈잖아. 이번 달까지만 봐드릴게요. 다음부턴 칼같이 받아야겠어. 상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입니다. 그 중심에 선 김석진은 23살의 청년이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움을 위세로 감추는 듯한 모습이죠. 정미자의 가게는 아직 그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시장 어른들의 은근한 경고 때문인지도 몰라요. 정오가 지나고 학생들이 빠지자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죠. 저 멀리 동대문 양아치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지만 이내 다시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아직은 참을 때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미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장 곳곳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동대문 시장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동대문 양아치들이 평소보다 더 거칠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상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야, 장사 잘 되냐? 보호비 올려야겠는데? 물가가 오르잖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 상가를 돌며 행패를 부립니다. 그 중심엔 김석진이 있습니다. 검은 셔츠에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목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죠. 그는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에 깊은 상처가 깃들어 있어요. 양아치 무리를 이끄는 것이 그에겐 존재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인 듯합니다. 형님, 저기 분식집은 아직 안 갔죠?
부하 하나가 미잔의 분식집을 가리킵니다. 김석진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심 망설임이 있었죠. 시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그는 거들먹거리며 미잔의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학생들로 북적이는 때였어요. 쾅!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양아치들이 들어섭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숨죽이고 정미자는 떡볶이를 젓던 손을 멈춥니다. 야, 할망구. 장사하려면 인사부터 해야지. 김석진이 카운터에 팔을 얹으며 비웃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정미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김석진을 자극하죠. 떡볶이 국물이나 좀 줘봐. 그는 발로 가게 문을 툭툭 차며 위협합니다. 학생들은 벌벌 떨며 구석으로 물러서죠. 하지만 정미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손님 아니면 나가주시죠.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간 가게 안이 싸늘해집니다. 김석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죠.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늙은이라니.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정미자에게 다가섭니다.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바로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옵니다. 미자 언니, 괜찮아요? 경찰 불렀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김석진은 혀를 차며 물러서죠. 즉,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다음엔 각오해. 양아치들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정미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미자 언니, 참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경찰도 소용없어요. 걔네들 금방 나와요.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립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떡볶이를 젓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중 정미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있죠. 칠공주파.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미자와 6명의 여성이 웃고 있습니다. 그때의 패기와 당당함이 사진에서도 느껴지죠. 정미자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등교하던 여학생 하나가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든 채로 나타난 것이죠. 바로 며칠 전 정미자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던 그 학생입니다. 할머니. 여학생이 울먹이며 정미자 앞에 섭니다. 정미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죠. 누가 그랬니? 그 사람들이. 제 친구도 괴롭혔어요. 여학생의 말에 정미자는 주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순간 주걱이 휘어질 정도로 강한 악력이 느껴지죠. 경찰은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하죠. 평소와 달리 그녀의 움직임엔 뭔가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동대문 시장 뒷골목은 유난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서 정미자는 천천히 걸어가죠. 목적지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다방입니다. 청실 다방 마이너스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벗겨진 이곳은 겉보기엔 그저 허름한 다방일 뿐이죠. 하지만 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옛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의 아지트인 셈이에요. 정미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지긋한 중년들이죠. 미자 누나 오셨네. 정말 오랜만이야.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바로 박춘자입니다. 지금은 찹쌀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엔 춘자 교수라 불리며 칠공주파의 전략가였죠. 춘자야, 연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정미자가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중엔 오말순도 있죠. 70살이 된 지금도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과거 양꼬치 말순이라 불렸습니다. 그 동대문 양아치들, 요즘 너무 설쳐.
우리 때는 상인들 건드리는 건 금기였는데. 한 원로가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자 누님, 그 청량리 터널 사건 생각나세요? 86년 겨울. 저 자리에서 누님이 목검 하나로 청량리파 10명을 막아섰죠. 말순이 웃으며 거듭니다. 명동 소탕 작전은 더 대단했지. 경찰도 손 못 댔던 그 구역을. 미자 누님 하나로 다 정리됐잖아. 다들 한마디씩 거듭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애들이 다쳤어. 더는 못 참겠어. 순간 다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정미자가 못 참겠다고 말한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과거 그녀가 그런 말을 했을 때마다 서울 뒷골목은 들썩였습니다. 박춘자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 춘자야. 혹시 송재훈 형사 아직 거기 있어? 그래, 좀 전해줘. 동묘동 쪽 상황 좀 봐달라고. 전화를 끊고 춘자가 설명합니다. 송 형사 기억하죠? 신입 때 우리 칠공주파 담당했던. 아, 그 꼬맹이. 이제 정년 다 됐겠네. 오말순이 껄껄 웃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죠. 미자야, 정말 움직일 거야? 세상이 변했어. 예전 방식으론 안 돼. 정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 날카롭죠. 방식이야 바뀌어도 본질은 같아.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용서 못해. 바로 그때 다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 송재훈 형사입니다. 그는 정미자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짓죠. 정미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송 형사, 이제 계급 높아졌겠네요.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과거 대립했던 관계지만 지금은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동대문 양아치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잡아? 증거가 약해서요. 게다가 요즘은 절차가 복잡해서. 송 형사의 대답에 정미자가 한숨을 쉽니다. 그때 춘자가 끼어듭니다. 형사님, 그래도 순찰은 좀 자주 돌아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씨. 송 형사가 정미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걱정 마요. 이제 칼은 떡볶이 자를 때만 써요. 정미자의 대답에 송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죠. 30년 전 그녀가 평화시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모임은 해산됩니다. 정미자가 가게로 돌아가는 길, 춘자와 말순이 따라 나서죠. 언니, 정말 괜찮아? 애들이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세 사람은 말없이 걸어갑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래, 대책을 세워야지.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다시 한번 서랍 속 사진을 꺼내보죠.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얘들아. 약속 지키려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정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6시,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소문이 벌써 퍼진 것입니다. 미자 누님이 움직인다고? 설마. 그 전설의 칠공주파가?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상인들은 고개를 갸웃하지만 나이 든 상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죠. 그들은 80년대 동대문을 주름잡던 여성 조직의 위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 미잔의 분식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동대문 일대에서 중고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단순한 상인이 아닙니다. 과거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던 원로들이에요. 정미자 누님, 오랜만입니다.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중 한 명이 깊이 인사합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과거 청계천 용가리로 불리던 인물이죠. 지금은 평범한 상인이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정미자는 묵묵히 차를 대접합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동대문 깡패들. 요즘 너무 심하더군요. 저희도 참다 못 참겠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을 잇습니다. 뚝섬 번개라 불리던 그는 지금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누님이 나서신다니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예정도 있고 의리도 있으니까요.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간 가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죠.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립니다. 동대문 양아치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김석진을 필두로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우르르 들어섭니다. 어라? 늙은이들 모임인가? 할매, 어제 경고했는데 못 들었어? 김석진이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게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죠. 원로들이 하나같이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김석진은 내심 불안함을 느끼지만 체면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정미자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김밥 써는 칼을 집어듭니다. 순간 원로들의 표정이 바뀌죠. 그들은 그 칼이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정미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김석진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서려는 순간 정미자의 손이 움직입니다. 탁! 김석진이 집으려던 젓가락이 정확히 반으로 잘립니다. 너무나 빠른 동작에 모두가 얼어붙죠. 정미자의 칼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뭐야 이거. 김석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제야 그는 눈앞에 노인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님을 깨닫죠. 원로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시절엔 그런 건 입에 넣을 자격도 없었지.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청계천 용가리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양아치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저기, 우리 그냥 나가. 정미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양아치들은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원로들이 감탄사를 내뱉죠. 역시 누님은 그대로시네요. 칼솜씨가 아직도 살아있어. 하지만 정미자는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쟤들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우리가 나서죠. 원로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죠. 그날 오후 동대문 시장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미자 할매가 칼 들었대. 동대문 깡패들이 쫄아서 도망갔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죠. 떡볶이집 할매 대박이래요. 젓가락 한 번에 자르는 거 봤대요. 젊은 세대들은 반신반의하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정미자가 누구인지, 칠공주파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말이죠. 저녁 무렵 송재훈 형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미자 씨, 오늘 일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젓가락이 낡아서 부러진 것뿐. 정미자는 태연하게 대답하지만 송 형사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애들이 다치는 걸 볼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송 형사가 조용히 말하죠. 사실 상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동대문 양아치들. 저희도 잡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송 형사는 말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죠. 경찰도 은근히 정미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후 동대문 양아치들은 예상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죠. 그들은 본격적으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그 할매 뒤엔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석진의 아지트에서 부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모양이죠. 김석진은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립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약해 보이기 싫어 더 강하게 나갑니다. 칠공주파? 그게 뭐야? 80년대에 활동했던 여자 조직이래요.
지금은 다 늙어빠진 할매들이잖아. 김석진이 콧방귀를 낍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 할머니의 칼솜씨가 아직도 눈에 선하니까요. 한편 정미자는 여전히 묵묵히 장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게 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졌죠. 상인들이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묻고 젊은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진짜 옛날의 조폭이었어요? 요즘도 칼 잘 쓰시나요? 정미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가게 밖을 주시하고 있죠. 언제 또 그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대문 골목 끝자락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나고 중년 남성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가 미자 누님 가게? 오랜만에 뵙겠네. 그들은 하나같이 과거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던 원로들입니다.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이죠. 그중엔 정미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어. 미자가 칼 들었다고? 대구에서도 소식 들었지. 칠공주파가 다시 뭉친다며? 밤이 깊어가며 미자네 분식집은 특별한 회의 장소가 됩니다. 전국 각지의 원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죠. 요즘 애들 너무 설친다.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겠어. 하지만 정미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옛날 방식은 안 통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바로 그때 박춘자가 나섭니다. 과거 춘자 교수라 불리던 그녀답게 치밀한 계획을 제시하죠. 요즘은 여론전이 중요해요. 그 인터넷이란 걸로 퍼뜨려야죠. 젊은 애들이 그거 뭐냐 유튜브? 그런 걸로 올린대요. 원로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하는 말들이 생소하니까요. 그게 뭔데? TV 같은 거요? 아니, 핸드폰으로 보는 거라는데. 이 작은 걸로 어떻게 볼 수 있대? 돋보기 들고 봐야 하나? 춘자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합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요. 그럼 전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대요. 아, 뭔 소리야. 방송국이 다 어떻게 알고. 한 원로가 머리를 극적이자 춘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젊은 애들 시키면 된대요. 며칠 뒤 동대문 깡패들은 대규모로 몰려옵니다. 이번엔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죠. 오늘은 확실히 보여주자. 그 할매들 혼 좀 내줘야지. 김석진이 선두에 서서 미자네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가게 앞엔 이미 수십 명의 중년 남성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전설들이죠. 그리고 그 중앙엔 정미자가 서 있습니다. 왔구나. 정미자의 한마디에 양아치들은 얼어붙습니다. 숫자로는 비슷하지만 기세에서 이미 압도당한 것이죠. 이게 뭐야? 할매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김석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상인들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대박이다. 빨리 찍어. 생방송 켜.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힙니다. 양아치들은 퇴로를 찾아 허둥대고 원로들은 위험 있게 서서 그들을 압박하죠. 그때 정미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손엔 여전히 그 김밥 칼이 들려있죠.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마. 여기 사람들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아.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납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정미자를 향하죠. 전설의 순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동대문 입구에서의 대치 상황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김석진을 비롯한 양아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죠. 그들이 늙은이들이라고 무시했던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으니까요. 저기. 김석진이 말을 더듬습니다. 정미자의 칼날이 햇빛에 반짝이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죠. 순간 그의 눈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칩니다. 혼자 키우던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와 조용히 울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 대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요. 김석진의 표정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미자 씨? 모두가 돌아보니 송재훈 형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김석진 무리에게 다가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 해산하시죠. 형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김석진이 항변하려 하지만 송 형사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폭행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더군요. 순간 김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며칠 전 때린 여학생이 결국 신고를 한 모양이죠. 송 형사가 정미자를 흘끗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녀의 조언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더 큰일 나기 전에. 경찰의 등장으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양아치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원로들도 천천히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영상이 촬영된 뒤였죠. 그날 밤 인터넷은 난리가 납니다. 동대문 떡볶이 할머니 레전드 일진들 상대로 칼든 70대 할머니. 과거 전설의 조직 칠공주파의 귀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죠. 와. 할머니 포스 장난 아니네. 칼 드는 자세 봐라. 진짜 고수다. 저 나이에 저런 카리스마가. 다음 날 아침 동대문 시장은 기자들로 북적입니다. 정미자의 가게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고 상인들도 인터뷰 요청을 받죠. 정미자 할머니요? 우리 시장의 수호신이죠. 젊을 때부터 대단하셨어요. 약한 사람 못 괴롭히게 했죠. 하지만 정작 정미자는 침묵을 지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죠. 대신 박춘자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미자 언니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인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하려고요. 춘자는 인터뷰가 끝나고 말순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 찍은 거 진짜 전국에서 다 보는 거 맞아? 몰라. 내 조카가 부산에서 봤대. 아이고, 이게 무슨 세상이야? 텔레비전도 아닌데. 한편 김석진과 양아치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들의 행패가 영상으로 퍼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이제 끝이야. 형님, 어떻게 하죠? 김석진의 아지트에서 부하들이 울상을 짓습니다. 그들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김석진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보니 뜻밖에도 정미자가 서 있습니다. 혼자 온 것이죠. 할머니. 김석진이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둘러봅니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겠지.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말이 김석진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제 그만해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삶을. 정미자의 말에 김석진이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있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양아치들이 한 명씩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과거의 전설 앞에서 그들은 그저 철부지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선 박춘자와 오말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 괜찮아? 애들이니까. 기회를 줘야지. 정미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어렸을 땐 떡볶이를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 불이 센지 약한지, 재료가 신선한지. 그래서 떡볶이는 정의롭게 끓여야 한다고 생각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춘자와 말순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합니다. 정미자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갑니다. 저녁 노을이 동대문 시장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그들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집니다. 며칠 후 동대문 시장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양아치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도 안심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미자의 가게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정미자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단골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말하죠.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떡볶이도 맛있는데 이제 더 유명해졌네요. 그런 와중에 김석진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부모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김석진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석진의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석진도 머리를 조아리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대로 정신을 차렸답니다. 정미자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석진이도 이제 새 출발하면 돼. 김석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잘못 택했죠. 정미자는 김석진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여성이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겪어온 삶의 무게, 자녀를 키우는 고단함, 세상과 맞서는 용기까지. 정미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떡볶이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 김석진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부모님도 감사의 인사를 거듭하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도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저녁 청실 다방에 다시 한번 원로들이 모입니다. 이번엔 축하 모임이었죠. 미자 누님 정말 멋졌어요. 덕분에 동대문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건넵니다. 정미자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어보죠.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지. 나 혼자였으면 못했어. 이제 정말 칼 놓고 살아야겠어. 박춘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그래도 떡볶이 자를 때는 칼 써야죠. 그 솜씨를 어디다 버려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오말순도 거듭니다. 그나저나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더라. 유튜브? 거기서 언니가 스타래요. 정미자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뭔데? 손바닥만한 거로 영상을 본대요. 텔레비전 말고. 아이고, 내 눈으로는 그런 거 볼 수나 있을까? 돋보기 줘야겠네. 원로들의 웃음소리가 다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옛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송재훈 형사도 인사를 하러 옵니다. 정미자 씨,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수사가 수월해졌어요. 정미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형사님도 고생하셨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칼 들 일 없을 거예요. 송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동대문엔 정미자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수호신이시죠. 밤이 깊어가고 모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남죠.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미자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집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만들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주세요. 네, 어묵은 서비스야. 정미자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미잔의 분식집도 여전히 성업 중이죠.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게 입구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떡볶이는 정의롭게 끓인다 -7공주 정미자라고 적힌 현판이죠. 누군가 장난삼아 만들어준 것인데 정미자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 주세요. 단골 학생들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중엔 1년 전 멍들었던 얼굴로 찾아왔던 여학생도 있죠. 이제는 밝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 오늘은 떡도 많이 넣어줄게. 정미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 든 건 오직 요리 도구뿐이죠. 그녀의 철학이 담긴 떡볶이는 이제 동대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끓인다는 말처럼 정미자는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김석진입니다. 그는 이제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정미자의 가게에서 일하며 대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김석진은 가게 앞을 쓸다가 멈춰서서 정미자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밤에 혼자 울지도 않으시고요. 그의 말에 정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정미자에겐 김석진과 그의 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떡볶이 먹고 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김석진은 정미자가 주는 떡볶이를 감사히 받아 먹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죠. 오후가 되자 박춘자와 오말순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이 됐죠. 언니, 오늘도 장사 잘 되네. 그럼 유명세 덕분이지.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오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나저나 송 형사가 그러던데. 이제 동대문엔 양아치들이 얼씬도 못한대. 춘자의 말에 정미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평화로워야 해. 이제 우리도 편하게 늙어가면 돼. 말순이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저기 미자야. 이거 봐봐. 우리 손녀가 가르쳐 준 거. 뭐야 그게? 유튜브라는 건데. 우리 동영상이 또 올라왔대. 정미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이 작은 걸로 어떻게 봐? 내 눈엔 안 보여.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대. 이렇게. 말순이 화면을 확대하자 셋은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새 70대 할머니가 현대기술과 씨름하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요.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됩니다. 정미자는 여느 때처럼 가게를 정리하죠. 그런데 문득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칠공주파 시절의 사진. 정미자는 그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죠. 얘들아, 우리가 지키려던 게 이런 거였지?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을 겁니다. 정미자는 이제 칼이 아닌 떡볶이 주걱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죠. 결국 싸움은 끝나고 정의는 승리한다. 정미자가 사진 뒷면에 조그맣게 쓰인 글귀를 읽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이었죠.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가게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죠. 거리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학생들이 웃으며 귀가하는 모습. 할머니, 내일 봐요. 지나가던 학생이 인사합니다. 정미자는 손을 들어 답하죠.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 김석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둘 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에요.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국 칼보다 더 강한 것은 이해와 용서였던 것이죠. 달빛 아래 동대문 시장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따뜻함이 흐르고 있죠.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심, 서로를 돌보는 마음. 정미자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전설이 아닌 그저 동네 할머니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필요할 때 용기를 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동대문 시장 어딘가에선 여전히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떡볶이는 정의롭게 끓여야 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 그것이 바로 정미자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삶의 철학,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일상의 힘을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이런 전설 같은 칠공주들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추억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